예,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요새 뭐 그린 뉴딜 때문에 이 옷을 가끔씩 입기도 하지만 오늘 또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이 온다 그래서 제가 초록색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교수, 선생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선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유사한 제목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여성단체였는데 그때 오신 뭐라 그럴까 청중분들의 수가 기대만큼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벌써 애를 다 키워놨고 자기 애는 자기하고 환경 문제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오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나이가 들면 제 아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될 텐데 자녀만이 아니라 손자녀를 정말 사랑하려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일어나서 해결이 금방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뭐라 그럴까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게 홈페이지 가면은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1950년을 기준으로 한 게 이 0이에요. 0이 1950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 지구상에 예를 들면 제일 끝이 80만 년 전이거든요. 80만 년 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대기 중에 CO2 농도예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건 지금 80만 년인데요. 사실은 500만 년도 더 오랜 기간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300ppm은 뭐냐면 ppm이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 100만 개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300개 정도인 게 300ppm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붙임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구의 공전주기라든지 지축이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생물들의 분포, 나무가 많은지 풀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또 화산 폭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현상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오르내림이 있기는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50년을 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지금 현재 수준은 거의 수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냐? 제가 나사 홈페이지 갔더니 며칠 전에 갔더니 414 ppm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냐 그렇게 했을 때 0.03%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 자체도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빨라졌고 이것은 사실 자연의 변동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는 오르락내리락이 있었지만 이걸 넘어서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건 인간에 의한 거다. 인간이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CO2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나 온도가 올랐느냐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1도 이상 오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80년에서 1900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미 우리가 이게 지표면 육지와 바다 표면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1.24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뭘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CO2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아요. 온실기체 중에.
4분의 3 정도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예전에는 대기 중에서 온실효과를 한 50년에서 200년 정도 야기하다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걸로 그렇게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중에 15 내지 40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근데 15에서 40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몇 퍼센트냐? 15%는 몇 년을 머무르냐면요. 1000년을 머무릅니다. 우리가 뭐 천년나무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적어도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는 거죠. 그만큼 이산화탄소는 분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와 O2가 너무 강력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미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쓴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 화석연료가 다른 말로 탄화수소라고 불리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야기해요.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주된 그 공기 조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화학 조성이 뭐냐면 C와 H, 탄소와 수소예요. 그래서 이 탄화수소를 태우게 되면, 이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C가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이 돼서 CO2가 되면서 우리한테 열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는 태우면 반드시 CO2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석탄이죠. 또는 증기기관이죠. 그 증기기관의 증기를 만든 동력원, 에너지원이 뭐였냐면 석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란 결국 뭐냐면요.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노예가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인간이 노예로 불임을 당했잖아요. 주인에 의해서. 왜 그 이후에는 노예가 없느냐? 노예가 했던 일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가 우리한테 다 해주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북미인, 캐나다인이나 미국인 한 사람은요,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쓰고 있냐면 과거에 노예가 했던 노동력으로 환산하면 한 278명 정도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요. 댁에 가시면 1000명의 노예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량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런 걸 발생시키면서 그냥 배출이 돼서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중에 일부는 산업혁명기에 배출된 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오늘 당장 산업혁명기 이전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속도를 우리가 늦출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적응이다 이제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 아까 문항 그 문제 드렸는데 2도시를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도도 너무 높다. 그래서 1.5도로 이제 하자. 이런 국제적인 합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게 열렸어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뭐냐면 1992년에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92년. 그때 태어난 제 아이가 한국 나이로 지금 29살인데요. 그렇게 애가 성장하도록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그때 이제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던 국가들이 1995년부터 그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가 94년에 됐고, 5년부터 매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초유의 사태죠. 내년으로 그냥 연기가 됐는데, 여하튼 그때 채택한 게 뭐냐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리 협정이라는 거였어요. 파리 협정을 채택하면서 우리가 온도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가 2도씨는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더 노력해서 산업혁명 대비해서 1.5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자. 전 세계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냥 0.5도 차이가 별거냐? 별거입니다.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종의 손실의 정도도 달라지고요. 2배의 차이가 있죠. 식물, 동물 다 2배 이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라든지 뭐 잡을 수 있는 어류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해수면 상승의 정도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특히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산호초가 지금 바다의 생태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1.5도를 하더라도 70 내지 90%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후위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온도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1.4도 올랐다고 돼 있잖아요. 전 세계 평균은 0.85도가 올랐거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온도 상승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온도를 대도시에서 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구 평균보다 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강수량도 늘었어요. 근데 강수일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한 번 오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느끼잖아요. 여름이 길어졌고 겨울이 짧아진 거.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이해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체감까지 한 해 같아요. 왜냐하면 최장의 장마 기간을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54일 무려. 그리고 내린 비의 양도 역대 2위라고 하더라고요. 920mm가 내렸다는데 그래서 올해가 아마 기후위기 인식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작년 5월에 가디언지가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말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너무 그건 한가하다. 변화 그러면 변화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변화되나 보다 싶은데 이게 얼마나 긴급하게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냐. 그래서 기후위기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요. 지금 기후위기하고 코로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기후위기하고 코로나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뭐 저는 감염병 학자도 아니고 해서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도 사실 전염병, 그 중에서도 특히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무엇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숲의 파괴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숲을 파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생동물과의 이격거리, 떨어져 있었던 거리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박쥐가 없었나요? 있었죠. 근데 왜 요새 글피다면 박쥐가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됩니까? 언급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파트에 박쥐가 막 나타난대요. 그럼 박쥐가 아파트로 온 게 아니고요. 아파트가 박쥐한테 간 거예요. 어떤 기사를 또 보니까 백로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너무 많이 나타나서 시끄러워 죽겠대요. 그리고 막 걔들이 응가를 싸니까 냄새가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백로의 고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를 파괴하고 다 숲을 자르고 아파트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로가 늘 날라오던데 왔던 것 뿐인데 이제 백로가 굴러온 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박힌 돌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산림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은 예전에는 산림에서 살면서 먹이 활동을 했던 그런 야생 동물들이 점점 이게 인간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인간이 거기 가는 거죠. 가까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먹이가 없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간의 거주지 근처로 오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사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을 통해서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매개가 돼서 막 하는데 걔들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냐면 또 산림 면적이 축소되는 거에 원인이 되는 게 기후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호주의 산불, 또 캘리포니아 산불 막 기사로 접하셨잖아요. 이게 이상 기후가 되면은 폭염이 지속이 되고 너무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은 그냥 천둥, 번개, 벼락이 탁 치게 되면 그게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이 막 나죠. 그리고 홍수, 가뭄, 산사태 이런 것들이 기후위기 때문에 빈발해지면서 숲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면적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규모 개발 때문에 도로를 낸다거나 뭐 경작지를 만든다거나 또 그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산림 면적이 축소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육식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산림 면적이 인위적으로 줄어들어요. 그 브라질의 산불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된 거라기보다는 브라질에서 소를 방목하고 또 거기에
그 하나하나 이렇게 자르는 거는 너무 에너지나 인력 투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 한꺼번에 나무가 없어지고 불이 그 재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양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 가축의 사료가 되는 콩과 옥수수를 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썼던 칼럼이 있는데 브라질 산불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브라질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지리적으로는 완전 지구 반대쪽에 있어요. 남반구에 있고요. 우리나라 반대에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하고 우리 굉장히 가까워요. 어떻게 가깝냐면요. 우리가 브라질에서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2위가 아마 브라질일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소고기는 수입하고 있지 않은데 닭고기도 브라질에서 엄청 많이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그 먼 곳에서.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 때문에 산림 면적이 축소가 되고 산림 면적이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산림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이 줄어드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늘어나고 이 전염병과 기후변화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후위기가 심화된다. 이게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기의 서식지가 늘어나요. 이 모기가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의 매개체인데 모기의 서식처가 늘어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구 동토라고 불리는 시베리아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베리아 그 영구 동토 안에 고생대 시대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이 그 안에 있는데 걔들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얼었던 거 깨어나면은 활동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균이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전염병 때문에 우리 지금 다 마스크하고 계시고 손에 비닐 장갑도 하시고 또 뭐 의료 폐기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회용품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위생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또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결국은 성장을 지향하는 대규모 개발이 그 뒤에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본질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 사람들이 쓰레기가 너무 많아갖고 막 이렇게 수거를 해보니까 그렇게 일회용 마스크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스크 천이라 하더라도 뒤에 고리가 있는데 이 그냥 버리면은 야생동물의 목을 졸라요. 그래서 그걸 버릴 때는 반드시 잘라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의료용품을 쓰는데 다 일회용입니다. 그 방호복 그 많은 양이 다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생활보호소 우리 격리되거나 자가격리할 때 정부에서 보내주는 물품 누군가 그걸 다 벗겨갖고 자기가 배출해낸 그 쓰레기를 찍은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다 플라스틱이에요. 너무 온라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합니까? 음식도 배달하고 그게 따라오는 게 정말 쓰레기가 따라오는지 음식이 오는지 모를 정도 음식보다 쓰레기 양이 더 많죠. 커피 식당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이거 필요한 일이고 안전한 거고 좋고 뭐 편리하고 위생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용이 늘고 있죠. 기후위기하고 코로나가 또 이 코로나의 환경 역설이라 그러는데요. 코로나 위기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어떤 국가들은 뭐 봉쇄 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경제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뚝 떨어지고 온실기체 농도도 떨어졌어요.